산업은행 1박 2일 상경투쟁을 전개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15일째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9일차 신태호 수석 부회장 동지는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는 이유는 재벌특혜로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기 위함이고, 또 지금 2001년 다처교섭이 난항에 빠져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사사건건 교섭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확대간부 동지들이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마음을 담아안고 이 추운 날씨에 1박 2일 상경투쟁을 전개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어렵고 힘든 시기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 똘똘 뭉쳐 투쟁한다면 저는 반드시 2021년 새로운 희망의 한 해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기 계신 동지들이 서로서로 어깨 걸고 함께 투쟁한다면 저는 또 다른 2022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지들,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투쟁! 사실 이곳 여의도에서 한 보름 정도 있다 보니까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낮에는 이렇게 뜨거운데 저녁이 되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이 춥습니다. 오늘 노숙을 해야 되는 동료들한테 정말 걱정스러운데 아마 겉만 번들어한 우리 저 산업은행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진 저 산업은행. 저희가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가 9일째가 된 것 같습니다. 단식 투쟁을 시작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미 실패한 정책, 이미 끝나버린 대우조선 매각의 종료를 선언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대부를 통해서 대우조선이 나갈 길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같이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성근 대우조선 사장님, 사실상 바지 사장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우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이동걸 우리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행장이지만 우리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실제 원청의 사장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노동자들의 땀의 대가에 대해서 응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측을 압박해서 움직이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땀의 대가에 대해서 우리 자유교섭을 통해서 풀 수 있게끔 권한을 주라는 것을 요구하고 저희들이 천막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옆에 보이는 산업은행 정말 똑똑한 엘리트들만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돌대가리 새끼들입니다. 산업정책은 없고 오로지 기업을 인수합병만 하려는 사실상의 이거는 또라이들. 산업은행 이 사람들은 대우조선을 매각함에 있어서 독과점이란 문제도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테러를 잡기 위해 핑계를 댑니다. 폭탄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반대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제 시민이 반대를 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경명도민이 반대해서 지금에 이르렀다. 동의들 그렇습니까? 어차피 잘못된 정책이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째 결과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이곳에서 산업은행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에 속해 있는 지금 우리가 비슷한 처지를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똑같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은 산업은행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도 항로 문제가 있어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지들도 한 3년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그 동지들 어떤데 실제로 현실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폭탄만 돌리고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결론을 못 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대우조선은 2019년 1월 달에 내각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경영 정상안을 발표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우조선이 힘차게 이어나가면서 당사자가 포함된 이해 방안에서는 그때 논의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대우조선의 내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의 시계를 3년간 멈춰버렸습니다. 저들이 대우조선의 내각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내각 과정에서 수주 부진 등 경영 악화가 발생하니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고 조선 3사가 일시적인 유동성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3사들이 유상증자도 하고 자본 합충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에 속해 있는 사업장은 유상증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제법상 WTO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에 너희들이 계속 쓰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도 쉽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추가 지원이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대우조선의 모든 것을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 2021년 단체 교섭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지금 이 산업은행장 문제는 산업은행입니다. 문제는 이동걸입니다. 책임도 지지 못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우조선을 병들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동지들. 하지만 동지들의 투쟁으로 우리 이 투쟁 많이 앞서가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자율교섭 해야 합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대우조선 노사가 만나서 올해 임단협을 정확하게 마무리 짓고 전열을 정비해야 우리 조선산업이 그리고 대우조선이 경영정상화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 건데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거제에서 이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동글과
산업은행장은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율교습으로 조선산업의 중원기를 맞이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과 이동글에 있음을 선언하면서 개회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푸싱! 동지들, 지난 3년간 동지들이 해왔던 투쟁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정말 동지회를 보내고 싶고, 또 우리 민주노총의 또 모범적인 투쟁 사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멀리 거제에서 이 산업은행을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토론회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역 우리 시민사회와 주민들과 함께 투쟁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수석 부지회장은 정말 곡기를 끓는 열흘이 다 돼가는 지금 단식을 단행하면서 우리들의 이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또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산업은행의 지난 3년간의 우리 대우조선 경영 또 M&A 매각 성적표는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도대체 산업은행은 뭘 한 거냐? 지금 이렇게 독과점이 명백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 노동조합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느냐? 어쩔 작정이냐? 어떤 뚜렷한 답도 내놓지 못했고, 사실상 이동걸 회장이 추진했던 대우조선 현중 매각 재벌 퍼주기는 실패한 것으로 성적표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투쟁을 승리로 매듭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 동지들과 함께 여기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 정책금융회사로서의 그 본분을 망각한 산업은행을 규탄합니다.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먹기 좋은 떡으로 만들어서 재벌들에게 갖다 바치려는 그동안의 행각, 따라서 사실상 M&A 구조조정 회사로 전락한 산업은행장 이동걸, 이 산업은행 그 자체가 구조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이 나라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외자 외국 기업들에게 돈을 퍼주면서 GM에게 8천억을 갖다 바치면서 군산공장을 폐쇄시키고 말았습니다. 무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이제 진실을 확인했고 우리 투쟁의 목소리가 옳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힘을 냅시다. 꼭지를 땁시다.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말이 많습니다. 청와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엉터리 매각을 계속 강행해가지고 아시아나항공 저 갑질의 대마왕 한진그룹에 갖다 바친다면 우리 대우조선 이 알짜배기 대우조선 기간산업을 현대중공업 정몽준 재벌에게 갖다 바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에 나와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제 빨리 정신 차리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이제 우리의 요구에 답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노조, 금속노조 민주노총도 함께 외쳤고 지역 시민사회 여야 정치권이 모두 한 목소리를 냈어요. 우리 조선산업의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졸속, 밀실, 먹통, 관치금융, 대명사, 이동걸 은행장 사퇴해야 됩니다. 동지들 조금만 힘냅시다. 조금만 더 달려갑시다. 이제 이 투쟁 승리로 마감하고
우리의 자율교섭 정치하고 이 공적자금 12조가 투입된 우리 대우조선을 공공적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노동자가 더 잘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 당당하게 싸워나갑시다. 대한민국 조선산업 우리 동지들의 투쟁으로 만들어 갑시다. 투쟁! 투쟁! 동지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저 산업은행을 특혜 매각을 주도하고 또한 노사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있는 산업은행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도대체 저들의 대가리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생각이라는 건 하는 건지, 생각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폼으로 대가리를 달고 다니는지 정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저희가 저 산업은행, 마스크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저희가 저 산업은행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빌릴 때 과연 저희 노동자들이,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잘못을 해서 돈을 빌렸습니까? 저희 형님, 내 동생들이 현장에서 일을 안 해서 돈을 빌렸습니까? 지금 나라가 주는 콩밥 먹고 있는 전임 경영진들,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부 하수인들, 이들이 다 헤쳐먹는 동안에 대주주라는 산업은행은 제대로 감시도 안하고 정치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저희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내 일터를 지켜내고 또 우리 회사를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분담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수많은 고통들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살려냈습니다. 3년 동안 흑자 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정말 저희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쓰레기라는 그 단어조차 아까울 정도의 그런 제시안을 내놓았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정말 흑자가 나는 것은 경영진 덕이고 적자가 나는 것은 노동자 탓을 합니다. 이 비열한 행태, 이제 저희가 박살내야 됩니다. 오늘 반드시 저 산업은행 규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 내려가서 이 마지막 투쟁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태호 동지 지금 많이 고통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루하루 더 고통이 더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여기 계신 동지들께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하고 또 동지의 마음으로 그 고통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찬 구호로 오늘 제 투쟁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힘을 모아서 큰 목소리로 구호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율교섭 방해하는 산업은행 규탄한다! 재벌특혜 매각이라고 만천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노동자들의 목을 조리며 협박하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거리의 악랄한 자태는 이뿐이 아닙니다. 노동상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단체 교섭권, 이동거리 박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이동거리 짓밟고 있습니다. 자율교섭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법에도 명시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개만도 못한 사람도 아닌 주인 행세하는 이동거리는 헌법 위에 서서 국민 위에 서서 대우선 전체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깊디 깊은 가슴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이 끓어오르는 것을 우리들의 방식대로 표출합시다. 동지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인간도 아닌 동거리에게 우리의 단결과 투쟁심을 보여줍시다. 사람의 눈만 봐도 뒤 글자만 들어도 바지에 지릴 수 있도록 보여줍시다. 함께 선봉해서 투쟁합시다. 투쟁! 이 싸움의 끝은 정당한 끝이 보입니다. 밀다 다섯 번째 또 연기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얼마나 연기하는가. 지가 현대중공업 집사가 돼서 현대중공업 정몽준 나가리에 대우조선 밀어넣으려고 절차적인 내용적인 정당성도 없는 이 과정을 거쳐서 현대중공업에 넘기려고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습니까?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입니다. 저 이동걸 그 전에 이명박하고 같이 등장한 놈이 강만수였습니다. 대우조선 80년대 처리했던 놈이 강만수입니다. 그 강만수 푼돈 만지다가 결국 감옥 갔습니다. 집사 노릇하다 감옥 갔습니다.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이네요. 이제 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머리 감고 바꿈고는 안 해야 된다. 투쟁으로 이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투쟁의 한 길에 그제까지 오신 동지들 정말 반갑고 한편 마음도 아프고 안쓰럽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의 동지를 느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쟁해서 승리해서 대우조선 야대에 야대에서 고기 꼽을 때 같이 웃으면서 승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저기에 있는 단원행장이 감옥에서 콩밥 처먹고 있는 거 기대하면서 동지들과 끝까지 연대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쟁이 이제 끝이 다가옵니다. 승리를 바라보며 마지막 투쟁에 힘을 실어봅시다. 투쟁!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동자를 위해서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딱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한국산업은행입니다. 자신들의 존재 그걸 배신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 그 약속을 또다시 마지막까지 배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쟁 정당하고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도 정당하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정당하며 한국의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지극히 정당합니다. 노동당 이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연대 통해서 우리 대우조선 노동자 동지들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하길 기원합니다. 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투쟁! 촛불 정신으로 재수없게 탄생한 문재인 정권, 헌법이 보장된 집회 시위마저 소송을 걸어서 진행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산업은행 또한 어떠합니까?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오로지 정권 꼬맹이 노릇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이동걸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기관 산업들을 전체 다 재벌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런 불평등과 구조를 없애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하시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지들 그런 투쟁의 생리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우선지의 쟁대의장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저 뒤에 계신 동지들 정말 우리는 암울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이 당연히 보장되어 있는 집회 시위마저 인원을 제외하고 있는 이런 족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매년 교섭 때만 되면 이곳 산업은행에 와서 이런 투쟁을 해야 되는 대우조선의 현실 20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투쟁의 관례를 저는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교섭 때만 되면 산업은행은 노사 자율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교섭의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산업은행 눈치만 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 역대 지낸 대우조선 사장들 또한 산업은행 바지 사장으로 전략이 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우조선 매각 또한 그러했습니다. 지난 전임 사장 대우조선의 매각 발표될 당시 매각 발표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대우조선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이 사실조차 모르게 대우조선 매각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지들의 집이 나도 모르게 팔려나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에 동의하신 동지들은 저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지들 2019년 1월 31일 대우조선 매각이 발표될 때 모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난 3년간의 투쟁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넘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할 때 다윗이 이기는 투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이기지 못한 투쟁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기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3년 동안 여기 계신 동지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노동하시는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그리고 이 투쟁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거짓 시민들과 함께 저는 이 투쟁 반드시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산이라도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 한다면 못 넘을 산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싸움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현장에 계신 동지들 그리고 여기 계신 동지들이 저의 투쟁의 기운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조선 매각은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권과 자본은 우리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 아니 이동걸 잘못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에게 자신의 잘못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매각이 발표될 당시 이동걸 산업은행장 6개월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다 아니면 내 직을 걸겠다 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산업은행 역사상 재선임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기관 산업들은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선산업 호황이 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현장은
이러한 것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우조선 매각이 진행됨으로 인해 모든 고통과 희생은 오로지 우리 노동자들이 감내하고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우리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대우조선을 살려내기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와 산업은행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가혹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저는 이번 매각투쟁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투쟁을 전개한다면 못 넘을 산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높은 산업은행 또한 저는 반드시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단체교섭 정말 난하게 빠져 있습니다. 6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달이 넘게 아직까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산업은행이 뒤에서 우리의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난 시장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우조선 20년 역사 동안 산업은행은 자율교섭을 방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지 사장을 내려보내 우리 대우조선 현장의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것을 끝장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대우조선이 저는 살아남는 길이라 보고 그에 따라 현장의 노동자들도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 교섭팀장인 수석 부지회장 동지가 9일째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서울산업은행을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이동거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 절박하게 투쟁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비대를 앞세워 자신의 안위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산업은행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지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다 죽고 단 한 명이 살아남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누구 하나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살고 함께 즐기자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지난 3년 동안 투쟁이 그랬듯이 2021년 단체교섭 투쟁 또한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 투쟁한다면 저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현장의 노동자들이 그동안 고통과 희생을 감내했던 모든 것들이 저는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투쟁의 사슬을 저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산업은행이 올라오지 않고 거제에서 자율교섭을 해서 현장의 희망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득찬 서울 바닥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우리 신태호 스승님께서 지금 곡기 끊은 지가 9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 같은 신 스승님이 왜 곡기를 끊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국회에 와가지고요, 도대체 대우조선 매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31일 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조선산업은 빅3를 빅2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갑자기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까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이 논리가 나왔습니다. 빅3를 빅2로 만들어야 조선산업이 미래가 있다 했는데, 그때 그러면은 현대중공업, 우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의 매출 규모를 보니까요, 대우하고 현대하고 합하면 28조 정도 됩니다. 삼성은 7조 8조 정도밖에 안 돼요. 3분의 1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슈퍼 빅원이다. 빅2가 아니고 슈퍼 빅원이다. 슈퍼 빅원이 되면 대한민국 조선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조선 생태계가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조선 기자재 업체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방사 문제입니다. 방사 문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방산의 이강이 우리 대우조선하고 현중인데, 대우가 어떻게 보면 잠수한 부분은 더 강합니다. 독점 체제가 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방산법에.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조선소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빅2인데요. 근데 이걸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원래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할 수 있느냐 하면, 공개경쟁 매각을 하다가 아무도 공개경쟁 입찰을 안 하면 계속 유찰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공개경쟁 입찰도 없었다가 갑자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1월 31일 날 발표하면서 1월 30일 하루 전날, 그것도 오후에 산업은행에서 기획재정부에다가 이거 수의계약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니까 기재부에서 3시간 34분 만에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 부총리한테 국정감사할 때 3시간 34분 만에 질의 해신해준 다른 사례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최소 보름 이상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줬느냐 하니까 한두 달 정도 내부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검토한 거 한번 보자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까지 DB 받느냐 하면 출장부까지 DB 받습니다.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실무부서에 출장 맹정부가 대우조선 매각하는데 수의계약 가능한지, 이거 서로 협의한 게 있는지, 그것 때문에 출장 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놓고 부총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삼성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1월 31일 날 발표해 놓고 한 열흘 뒤에 삼성한테 물어봅니다. 너가 학기가? 그건 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작된 게 대우조선 이게 특혜 매각인데요. 그래서 특혜 매각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걸 회장이 6개월 만에 마무리 짓겠다 했는데 지금 얼마 됐습니까? 3개월만 지나면
3년입니다. 5번 연장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5번째 연장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왜 연장을 하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EU에서 심사를 못한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 골 넣는 장면 보면은 영국의 관중들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심사를 못한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LNG선 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하니까 그거 못 내놓는 겁니다. 그거 내놓는 순간에 바로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우조선 도크를 줄이든지 아니면 LNG 기술을 중국이나 저런 데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우리 LNG 지금 2억 불 하는 거 더 이상 더 안 받겠다, 성과 인상 안 하겠다,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3년 동안 지금 진행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조선소 우리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거제 시민 25만 거제 시민 어떻습니까?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우리 거제 25만 시민뿐만 아닙니다.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민도 지금 협력업체가 경남도 전체 김해, 창원, 고성, 오령, 함안, 부산까지 협력업체 지금만 한 10만 명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대우조선 매각 문제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산업은행이 주인이 아닙니다. 산업은행 30조 출자 누가 했습니까? 국민이 위탁한 겁니다. 왜 자기 돈입니까? 이제는 3년 동안 났으면 이제는 돌려줘야죠. 그 시기가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9월 말인가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삼성중공업에 해가지고 K조선 선보식 하는데 제가 뒤에 앉았습니다. 웃었습니다. K조선 선보식 할 게 아니라 대우조선 매각 철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K조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가 있으니까 조선 인력 8,000명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 조선 인력이 떠나고 있는데, 미래가 불통명해서 떠나고 있는데 그거부터 막아야 되지. 무슨 새로운 인력 8,000명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부총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대통령께 제발 보고 좀 똑바로 해라. 보고. 저는 대통령이, 정부가, 산업은행장이 그 어떤 사람이 나와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우조선 매각 철회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25만 거제 시민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우조선 매각 철회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온 동지들이 되게 자랑스럽고, 동지들의 투쟁의 목표와 방향이 정확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한 마음을 모아내서 현장과 지역과 전국의 노동자들이 함께 이 투쟁을 지지 엄호할 수 있도록 해왔던 동지들의 전략도 아주 훌륭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저는 결심이면 나머지 정상을, 그리고 우리가 목표에 향하는 곳까지 무탈하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맞습니까? 네. 저는
이 산업은행 앞에 그리고 산업은행하고 정말 많은 악연이 있습니다.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을 거치면서 단 한 차례도 이들과 싸우지 않은 애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수많은 계절을 이곳에서 지새하였던 시간들이 있고, 이곳에서 싸우다 지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동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동지들이 오늘 여기 오니까 가슴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꺼내주기도 했습니다. 동지들, 버텨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썼습니다. 버텨야 된다. 동지들 잘 버티셨고 제대로 치고 나오셨습니다. 이동거리는 원칙도 없고 전략도 없고 산업 정책도 없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산업은 행정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일 뿐입니다. 지주사를 통해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이미 노동자들의 단결을 분할시켰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조선산업을 살리는 일이라 씨부렸습니다. 저는 이동거리 요즘 노동정책까지 관여하는 것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 마음대로 주무르려 했습니다. 쌍용차 매각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매출액 900억 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이 3조 33배나 되는 공룡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자산, 재정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노동자들과 소통하거나 노동자들의 제안에 따라서 머리를 맞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네 정부를 거치는 동안 어느 산업은행장에 앉았든 간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저 앞에 있는 여의도 국회가 문제입니다. 말이 산업정책이지 시장 경제에 충성하는 자들이 저 여의도 안에 득실거리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아무리 바꿔도 저들은 이미 기득권입니다. 시장 경제의 논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산업 정책도 그들은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많은 동지들을 하늘로 보내면서 실감했습니다. 가슴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국회의원, 이 나라 기득권 그것이 얼마나 될까? 자그마치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적어도 290명 이상이란 압도적인 비율을 갖고 있는 지구촌에서 어느 나라도 이런 막가는 나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그 대통령이 임명한 산업은행장은 여전히 재벌을 위해서 기득권을 위해서 충성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 맞서서
동지들의 투쟁은 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동지들, 깔딱고개도 이제 넘고 있습니다. 쌍용차에 주어진 시간도 초침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은 지저분 듯이 조용하고 있습니다. 오영노조가 장악한 현장은 자본의 칼날에 다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사리는 자들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싶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동지들, 오늘 보니까 젊은 대의원 동지들이 우리의 투쟁의 정당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오늘 노숙을 결의하고 힘찬 투쟁의 끝을 보겠노라고 여기까지 와 계십니다.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다들 지치고 투쟁으로 돌파가 안 되는 이 엄중한 시기, 우리는 지난 10월 20일 총파업을 통해서 이 땅의 불평등 세상은 여의도 국회가 아니라 광장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로 바꿔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전국 노동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총 걸기로, 그리고 기득권 쟁탈에 불과한 집단들에 의한 난장판 대선이 아닌 노동자가 한국 사회를 바꿔낼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노동자 민중 후보를 선출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지도 오늘 이후에 우리가 정말 기득권 정당들을 수없이 수십 년 동안 겪어왔지만 세상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진보 정당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한국사회의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을 대안 세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미랄이 되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가능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을 투쟁하다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깔딱고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고비는 또 있을 것입니다. 정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졸속 매각, 특혜 매각 처리하면 될 것인데 이 정권은 끝끝내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들이 좀 더 힘을 내고 지역에서 함께 조선산업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낼 때 동지들의 투쟁은 반드시 옳은 결과를 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동지들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동지들이 만들어낸 이 자랑스러운 투쟁, 그리고 대우조선 민주노조가 만들어낸 자랑찬 역사를 쉼없이 이어나가서 이 땅에서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운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지들 힘내시고 오늘 여기 굶고 있는 수석 동지가 동지들의 결의를 듣고 이제 나도 다시 힘을 내서 투쟁에 기호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런 기운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동지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지금까지 투쟁의 역사들을 동지들이 바로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지들과 함께 이 투쟁 승리하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긴 밤 동지들의 무탈함과 건성을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